26번. 자, 일치불일치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밀레 플레마리온인지 뭐 카밀 플레마리온인지 뭐 어쨌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약간 글자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자, he became interested in astronomy at an early age. 어린 나이에 그는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interested 과거분사. 그리고 when he was only 16, 그가 16살이었을 때 그는 책을 하나 썼죠. 책 뭐에 관한? 세상의 기원에 관한 책을 썼답니다. 세상의 기원에 관한. 자, the manuscript was not published at the time. 여기서 manuscript는 원고. 그럼 글 쓰는 원고를 얘기하는 거니까 not published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출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but 그러나 it became to the attention. 그것은 어떤 관심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뒤에 이 사람의 신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리 천문대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는요 became 되었습니다. an assistant to Leverrier in 1858. 1858년에 이 사람의 어시스턴트가 되었대요. 어시스턴트는 조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worked 병렬 구조 체크하세요. 저 여기 and가 들어갔으니까 동사 과거형. 그래서 as a calculator 하는데 사실 여기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calculator 하는 단어는 계산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계산기로 바뀌지는 않죠. 마법사가 아닌 이상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해석에도 나와 있지만 계산원입니다. 계산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자, 어쨌든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19살이 되면서 그는 또 다른 책을 썼는데 뒤에 콜드가 들어가죠. 그럼 이거 뭐뭐라고 불리는 책이니까 바로 The Plurality of Inhabited Worlds라는 이 책을 썼는데 in which 그 책 속에서 그는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뭐를 주장했느냐? Life exists outside the planet Earth. 여기서 life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생명체는 존재하는데 행성, 지구 밖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생명체가 지구 밖에도 있다라고 열정적으로 주장을 했대요. 자, 그의 가장 성공적인 워크 했으니까 일이 아니고 작품이겠죠. 또는 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책인 Popular Astronomic하는 이 작품이 이 책이 1880년에 출간이 되었고 그리고 eventually 결과적으로 13,000개가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와우, 멋지네요. 13,000개를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with his own funds 하니까 요거는요 자신의 자금, 그 스스로의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he built an observatory at Juvisy. 주비시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천문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spent 다음에 May 5월이 들어갔으니까 5월을 소비했다 하면 이상하겠지. 그래서 5월을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할게요. 5월에서 11월까지 매년 거기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5월에서 11월일까? 날씨가 좋아요. 여름방학 시즌. 그렇죠. 그런 거하고 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밤하늘에 어떤 별들을 보기가 좀 쉬운 상황이겠죠. 뭐 또 이상한 얘기하지 마세요. 미세먼지 많지 않습니까? 1800년도예요. 이게 뭐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는요 founded 무슨 뜻입니까? 발견되었다. 네, 적할 줄 알았습니다. 설립. 설립하다입니다. 설립하다에다가 ed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했습니다. 세웠습니다. 뭐를요? 프랑스 천문학 협회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served 에디터로서, 그러니까 월간 출판물의 에디터 편집자로서 서브했다는 얘기는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제 가능성 아주 낮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9번.
자, 29번입니다. 이제부터 쇼타임입니다. 자, there is little about that we are driven by the sell by data입니다. sell by data. sell by data. 여기 원래 짝대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sell by date라고 하는 것은 판매 유효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판매 유효 기간. 그러면 little about이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의심이 없는 겁니다. 거의 의심이 없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한 뭔가가 있다라는 건데 we are driven by the sell by date 하게 되면 우리는 판매 유효 기간에 이끌린다라는 것에는 당연히 의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 little 같은 경우는 지금 doubt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인데 doubt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명사를 안 썼기 때문에 이걸 little이라고 해야 되지 few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once an item is past that date, it goes into the waste stream, further increasing its carbon footprint. 일단 하나의 아이템이, 자 여기서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고, 일단 하나의 아이템이, 하나의 상품이겠죠. 하나의 아이템이 is past,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뭐를? that date. 아까 얘기했던 판매 유효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것은 아까 말했던 이 아이템은 goes into the waste stream.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폐기물 흐름으로 어떻게 된다? 들어가 버리게 된대. 쉽게 말하면 뭐야? 유통기한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폐기. 버려야 되죠. 말 그대로. 자, 그러면서 further 추가적으로 뭐를 증가시키면서 그것의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킨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버릴 때 있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결국 뭐 태우든지 우야든지 해가지고 뭔가 탄소가 이렇게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 풋프린트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탄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탄소가 계속해서 생겨난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됐죠? 저 인간은 모의고사 프린트가 있을까 없을까? 제발. 아 그건 깜짝. 자, 어쨌든 계속 할게요. 그래서 remember,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뭐를 기억하여라? Those items, 그러한 아이템들은, 이거 일단 탭 들어가고요. 그러한 아이템들은 have already traveled, 이미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를요? 수마일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reach가 지금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to reach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to reach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요까지가 지금 한 문장으로 끝났거든요. 자, 그러한 아이템들이 이미 수백 마일을 이동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왜 왔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선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백만 마일을 왔다라고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파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섬에서 망고가 재배된다 칩시다. 네. 근데 이 망고를 우리나라 사람이 먹으려면 이 망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게 탄소 발자국이잖아. 그렇죠. 맞지? 그러면은 이미 이러한 아이템들은 수백 마일을 이미 이동한 상태에서 탄소 발자국이 좀 생겼고, 됐죠? 왜냐면 비행기 할 때 배기가스 뿜뿜 뿌리니까. 그지? 자, 그리고 그럼 왜 왔느냐?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있어야 돼? 우리나라 마트 어딘가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럼 이 마트를 대신하는 편이 바로 선반인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 they go into waste. 일단 그것들이 폐기물로, 즉 아까 말했던 이것들이 폐기물로 가버리게 되면은 얘네들은요 뭐 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탄소 발자국의 어떤 여정을 또 하게 될 것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또 지났는데 마트에서 아무도 안 가져가. 그럼 유효기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이걸 또 버려야 돼. 그럼 폐기물 처리할 때도 또 탄소 발자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죠? 최소한 자동차 타고 가게 되면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뿜뿜 나올 거니까.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내용이요. 내가 지금 길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별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 문제예요, 이거. 환경 문제. 자, 그렇지만 우리는요, 모두 다 우리 스스로만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관해서? sell by dates, 판매 유효 기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뒤에 보니까 those brought up during the second war arc인데, 자, 여기서 those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주어로 쓰였고 얘가 지금 동사로 쓰였어. 그럼 여기는 끊어줘야 돼. 그럼 여기서 those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grow up 했던 사람들. 자, 우리 이거 무슨 뜻입니까? bring up. 들어올리다. 빌리다. 사람들이 들어올려집니까? 2차 세계대전에. 징발. 휴대폰 안 끄나? 증발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증발된 사람들요? 속을 쓰지 마라. 브링업이 무슨 뜻이냐고? 데려갔다. 양육하다. 기르다.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기르고 있는 사람이야? 길러진 사람들이야? 길러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양육되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러졌던 자랐던 사람들은 종종 scornful of the terrible waste. 그래서 끔찍한, 그러니까 끔찍한 이러한 낭비에 대해서 scornful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럼 끔찍한 낭비에 대해서 경멸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결국은 그러한 주의사항이 권장하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얘 괄로 쳐라. 그들이 믿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믿기에 또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경고가, 또 다른 그러한 경고가 조장하는 끔찍한 폐기물에 대해서 경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자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어떤 경고가 조장하는 끔찍한 낭비에 대해서 경멸한대. 아무래도 전쟁 중에 길러진 애들은 뭐 어떤 물건이 나오든지 뭐 하든지 간에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걸 막 갖다 쳐버린다?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인데, 이 소중한 거 이거 아껴갖고 뭐 해야 되지? 이걸 와 함부로 버리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the manufacturer of the food. 자, 음식을 제조하는 업자들은 has a view. 이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점은 관점인데 어떤 관점? when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우리 흔히 말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재배할 때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대시 들어갔고 by the time 들어갔으니까 그 제품이 도달하는, 이 제품이 선반에 도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도달할 때까지 도달할 때쯤이면 it has already been, 그것은 이미 traveling for so many days, 매우 많은 날들을 이동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도 많은 마일을 이동했다라고 생각한대. 자, 요거 구문 좀 복잡하기 때문에 색깔 좀 잠깐 바꾸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that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뒤를 한번 잘 보세요. by the time은 어차피 전치사 부사니, 아니 전치사 전치사 명사기 때문에 얘는 뭐 부사라고 뺍시다. 뒷구조가 지금 완전하나 불완전하나? 완전하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that은 관계대명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겠다. 아닙니다. 그럼 다시 물을게요. 야에 선행하는 명사는 누구겠냐? something 아닌데요? 관점이란다. 그러니까 요거를 괄호를 따로 쳐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제조업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은 뭔가를 뭐 제조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관점 하는 건 당연히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어떤 제품이
선반에 도달할 때쯤, 즉 제품이 마트에 도달할 때쯤에는 이 제품은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며칠 동안을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죠. 어떤 섬에서 자기 나라까지 왔을 때 이미 많은 날들을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많은 마일을 여행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조업체는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느냐? 하나의 제품은 can reasonably 합리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는데 가령 90일 정도 내에서 그리고 90일 정도 이하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오른쪽 해석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냥 90일에서 그냥 90일 이내 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는 여러 어떤 그 가령 따지면 소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비가 된다는 거. 그리고 90일 이내에는 소비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0일에서 그 이동에 필요한 많은 날들을 뺀 것이 판매 유효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is something each individual can decide 하니까 결국은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이런 것이래요. 어떤 거? 각각의 개인이 결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별표부터 먼저 칠게요. 문장 집어넣기 예상이고 이게 만약에 판매 유효기간이 지났어. 예를 들어 하루 정도 지났다 치자. 예를 들어 뭐 우유나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근데 하루 지났다고 못 먹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루 지나도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가 지났는데 이게 독이 있느냐 없느냐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고 그리고 it would seem to make sense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뭐 하는 것이 not to buy large packs of perishable goods 그러니까 큰 팩으로 돼 있는 거. 그럼 큰 팩, 즉 상하기 쉬운 제품의 큰 팩을 사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뭐 사는 게 낫더라? Non-perishable items, 상하지 않는 아이템을 사는 것이 좀 더 뭐가 될 수 있다? 비용 효과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살 때에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냥 뭐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딱 떠오르는 게 어디냐면요.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아니면은 저기 뭐냐 트레이더스. 아니 트레이더스 말고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빵 있죠. 네. 빵 그거 큰 거 사봤습니까? 네. 그거 보통 유통기한 얼마예요? 일주일이랑 많으면 일주일이죠. 적게 가지. 적게 가봐 아니 보통은 2, 3일이에요. 근데 양 되게 많아. 그게 과연 합리적이겠냐 이런 얘기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뭐 판매 유효 기간이 한 1년 뒤에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섬유유연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결국은 판매 유효 기간에 따라서 뭔가 움직인다 하는 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의 제품이 마트에 선반으로 왔을 때는 저 멀리서부터 뭔가 이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얘가 폐기물로 넘어갈 때도 탄소 발자국이 많이 생겨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유효기간인 걸 생각해 봤을 때 유효기간의 개인적인 판단을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29번은 별표는 쳐놔라. 별표는 쳐놓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긴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번 자리에 나왔던 but에는 문장 집어넣기 가능성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거기 they believe 하는 거 아까 있었잖아요. they believe 하는 거 그거는 관계대명사에서 삽입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서 뭐 따로 뭐 구분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던 has a view 다음에 that 들어가는 거. 이 that이 지금 동격절 that으로 쓰였다 하는 거. 그런 정도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갑니다. 졸트. 카페인. 졸트. 무슨 뜻입니까? 충격. 충격이라고 나와 있죠. 예.
자, 카페인의 충격은 does wear off 한다는 얘기는 사라진다 뜻입니다. 지금 여기 does가 들어갔고 동사 원형이 들어갔으면 얘는 강조 포인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카페인의 충격은 확실히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인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카페인은요 is removed from your system by an enzyme. 자, 효소에 의해서 당신의 시스템으로부터 제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 내에서? 당신의 간 안에서. 당신의 간 안에서의 효소에 의해 당신의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제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간이요 점차적으로 봤을 때 degrade 한대요.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degrade 한대요. degrade 무슨 뜻이야? 분해하다. 있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분해하다. 그럼 여기서 it은 뭐 얘기하는 거야? 카페인. 카페인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걸 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위치가 지금 간이기 때문에 간이 간을 분해한다 하면 지가 지를 죽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인을 분해시킨대요. 자, based in large part on genetics. 그러면은 유전적인 특징. 자, in large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유전적인 특징에 기반을 두고 몇몇 사람들은 have a more efficient version of the enzyme입니다. 자,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좀 더 효율적인 형태를 가진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효소 형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효소의 어떤 더 효율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뭔데요? 카페인을 분해시키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몇몇 사람들은 카페인을 분해시키는 효소의 좀 더 효율적인 버전을 가지고 있대. 그럼 몇몇 사람이라 했으니까 다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allowing 뭐를 허용해줘요? 간이 to rapidly clear 이랍니다. 그것을 빨리 클리어 해버린대. 그럼 클리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해버린. 이게 아까 봤던 제거하다랑 같은 말이에요. 치우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부터? 혈류로부터 제거시켜버린대요. 몇몇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드문 사람이래. 이렇게 드문 사람. 자, 여기서 레알 별표 하나 치시고요. 드문 사람이야. 아까 처음에 여기서 몇몇 사람이라 했으니까 이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카페인을 분해시키는 좀 더 효율적인 버전을 가지고 있대.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좀 이따 글 뒤에서 나오고 너희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 마셔도 잠 잘 오는 사람. 난데. 그거 생각하시면 게임 끝나요. 알겠죠? 알겠네. 근데 커피 마셔도 커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오후 3시에 마셨는데도 잠 더럽게 안 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그럼 그 두 가지 부류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이러한 드문 사람들은요 can drink 마실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요 저녁에요. 그리고요 and fall fast 빨리 asleep 한대요. midnight 한밤중에 뭐 없이 문제 없이. 방금 얘기했잖아. 에스프레소 커피잖아. 커피 카페인 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이 커피를 마시고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잠을 잔대. 나 수업 준비할 때 밤 11시 12시 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갖다 놓고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2시 되면 잠이 옵니다. 자요. 잠 잘 옵니다. 그런 경우. 그럼 이게 딱 내 같은 사람이야 이거. 특이한 사람이죠. Rare individual. It's me. 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have a slower acting version. 좀 더 느리게 활동하는 버전을 가지고 있대요. 효소에. 자, 요 문장 별표. 마찬가지 문장 집어넣어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 it takes far longer for their system. 그러면은 그들의 시스템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시스템은 to eliminate the same amount of caffeine.
똑같은 양의 카페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훨씬 더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it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없는 가짜 주어 아니면 비인칭 주어인데 어쨌든 훨씬 더 오래 걸린대. 뭐가? 그들의 시스템이 똑같은 양의 카페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얘도 마찬가지 별표 치세요. 서술형 영작 가능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 주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 그들은요 매우 어떻게 돼요? 둔감해집니까? 당연히 민감해지겠죠. 뭐에? 카페인의 효과에 민감하대. 자, 그러면 카페인의 효과에 민감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다가 또 한 번 별표를 쳐주세요. 제1고 스타일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카페인 이펙트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을 끊어놓고 이거에 상응하는 표현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라고 얘기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를 써야 되느냐? 바로 sleep disturbing influence. 요거를 해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네모처럼 sleep disrupting influence. 그러니까 카페인의 영향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면 방해잖아요. 수면 방해의 영향력 그걸 좀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one cup of tea or coffee, 차 한 컵이나 아니면은 커피 한 잔을 아침에 마시는 것은 will last much of the day. 그날의 대부분을 뭐한다? 지속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요것도 별표. 이거 원래 문장 어떤 구조냐면요. if, they, should, have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정법에서 얘기하는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should have a second cup, 두 번째 컵을 이른 오후에 마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마시게 된다면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은요 뭐를 발견하게 돼요? It difficult, 어렵다는 걸 알게 되죠. 언제요? 저녁에 잠이 드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자리도 별표 때려라. 가목적어, 진목적어다. 또 서술력이다. 또 서술력.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ging, 노화도 또한 바꿉니다. 뭐를? The speed of caffeine clearance 하죠. 자, 요것도 메모 다 쳐주세요. 노화도 또한 카페인의 속도, 그러니까 카페인의 clearance 제거입니다. 이것도 카페인 제거의 속도를 바꿔준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뒤에 보세요. The older we are, 우리가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더 오래 it takes, 걸린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신체가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더 오래 걸릴 것이고 따라서 the more sensitive, 더 민감해진대요. 우리는요. 언제요? In later life, 나중에 후세 삶에. 그러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노후에 이런 얘기죠. 노후에 우리는 더 민감해진다라고 얘기해요. 뭐에? 카페인의 수면 방해 영향력에. 수면 방해 영향력에.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제1고 스타일이거든요. 카페인 분해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력 두 가지를 쓰시고 뭐라고 써야 돼요? 수면 방해요. 에이씨. 카페인 분해에 있어서 간의 효소. 그렇지, 간의 효소. 그 다음 특별한 사람 몇 개. 뭔 헛소리 하고 있어. 카페인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고. 노화? 그렇지, 노화. 잘 기억해놔라. 특히 제1고. 그러니까 카페인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빨리 분해하고 누구는 빨리 분해되지 않는다 하는 것의 기준점 뭐냐면 첫 번째가 간에 있는 효소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노화라 그랬다. 알겠죠? 그럼 간에 있는 효소가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건 약간 좀 더 효율적인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노화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카페인의 분해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그거 얘기하는 거지. 30번 별표 3개입니다. 지금 내가 문제 출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문장 삽입만 벌써 2개 포인트를 잡았다는 얘기는 순서 변형 무조건 가능하다 그 얘기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